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저는 위너비그룹 팀코어에서 사업하고 있는 IMM 이송희입니다. 오늘 제 강의 주제는 선택의 연속, 선택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사장님들께 또 나누어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어, 부제를 또 한번 주목을 해주세요. 네, 사장님이 되어 떠나간 그녀가 돌아온 이유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녀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접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딱 1년 전 이맘때쯤에 이제 PM을 열심히 하다가 잠시 뒤로 하고 펜션 사장님이 돼서 떠났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딱 된 지금 이렇게 빠르게 그것도 이렇게 겸손하고 공손하게 돌아왔을까요? 이게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눈물을 좀 참고 민낯을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조금 마이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네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건데요. 네, 첫 번째로 자영업을 하게 된 이유, 제가 왜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장님이 되었는지, 네, 그리고 사실 성공 루트에 올라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알고 보니 네, 너무나도 자갈밭이었고 뺑뺑 돌아가는 길인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을 통해서 시스템의 중요성을 제가 깨닫게 돼요. 나도 시스템이 있었지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야, 시스템 너만 있냐? 나도 있다. 예, 이렇게 또 깨달으면서 마지막으로 이 인생에 있어서 선택과 그리고 도구의 중요성을 네, 얼마나 저희가 선택을 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루아침에 펜션 사장님이 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 남편은 본업이 이제 따로 있어요. 근데 일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또 펜션에 꽂히신 거죠. 예, 그래가지고 작년 7월 말쯤에 갑작스럽게 집에 와서 저한테 펜션을 인수하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장사가 되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8월부터 해야 된대요, 저희가. 근데 7월 말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틀 만에. 근데 인수인계를 직원이 받아야 하는데 남편 피셜 직원을 쓸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틀 만에 직원이 구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급하니까 너가 인수인계를 먼저 받아라. 그러고 직원을 뽑으면 네, 그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해줘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동 간격이 굉장히 넓은 풀빌라였고요. 밖에 수영장도 있고 안에 스크린 골프가 있는 객실도 있었고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아기들이 놀 수 있는 키즈 펜션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8월 성수기에 제가 인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냥 직원이 바로 구해줬을까요? 네, 절대 아니죠. 그래서 본업이 있었던 남편은 저를 사장이라는 명목을 주면서 이제 앉혀둡니다. 제가 제 남편이 저한테 이거를 인수를 했다고 하면서 했던 브리핑에 의하면 네, 오픈한 지 딱 두 달 된 번쩍번쩍한 신축 이제 펜션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름에 이제 극성수기에 인수를 한 거고 분명히 이제 오픈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객실 이제 5개가 하루에 50만 원씩만 잡아도 주말에는 무조건 꽉 찰 거고 평일에 하나씩만 들어와 주면 너 인건비 주고 나도 갖고 네, 그렇게 충분하대요. 그러면서 아주 김칫국을 장독대로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펜션을 제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얘기만 들었을 때는 그럴싸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왼쪽의 그래프처럼 이제 저랑 남편의 회로를 돌렸을 때는 그래, PM의 성장 그래프처럼 굉장히 우상향할 거라고 이제 믿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펜션으로 대박이 났으면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까요? 예, 대망의 현실이죠. 문의는 사장님이 맞아요. 예, 다들 저한테 사장님이라고 불렀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네, 가장 오래 일하고 퇴근을 하지 못하는 노예. 아니. 직원이었을 뿐이죠. 무늬만 사장인. 이 첫 번째 사진 문자 내역을 보시면은 다 다른 분이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캡처를 하다가 보니까 뭐 골프 클럽 대여 되냐, 뭐 이거 5명인데 뭐 펜션 추가금 2만 원 뭐 환불해달라, 뭐 애기랑 갈 건데 깨끗하게 해달라, 뭐 이런 문자를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보내세요. 그러고
일단 이 12가지의 업무 리스트 보이시죠? 네, 모두 제가 혼자서 했던 일들입니다. 중간에 실제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직원을 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원을 쓰면은 사실 알아서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직원이 하는 건 정말 일부였고 모든 것은 결국엔 제가 있어야 돌아갔습니다. 실제로 이 맨 오른쪽에 그 상단에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게 사진에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계단에 모래가 이제 흩뿌려져 있는 사진이거든요. 원래는 더 심한 사진이 있는데 이제 사진 다 지웠더라고요. 제가 보기도 싫은지. 근데 이게 그 태실한 고객님이 애기들이 노는 모래를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집에서는 못 하니까. 근데 그거를 정말 객실 모든 곳에 모래를 흩뿌려 놓고 뭐 음식물이든 쓰레기든 뒷정리라는 건 당연히 안 했겠죠. 근데 정말 역대급 진상 손님이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아래 사진에 저희 아기가 이제 병원복 입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제 딸이 폐렴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직원분 전화가 와서 다음 입실 손님 시간에 맞추려면 제가 무조건 와야 된대요. 네, 네, 그래서 아기를 맡겨놓고 제가 갔습니다. 출근을 했어요. 네, 그때 이제 펜션을 가는 길에 제가 차에서 정말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실제로 직원이 2명 정도 이제 거쳐갔습니다. 두 분 다 남자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한 달 만에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다시 운영을 해야 되죠. 네, 현실의 벽은 정말 너무너무 높았어요. 그 이 노란색 카톡 그 캡처된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 매출 내역에 대해서는 뒷부분이랑 이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몸을 갈아서 이제 일을 하는데 유지 비용을 보시면 또 기가 막혀요. 매달 제가 숨을 쉬면은 나가는 돈이 가볍게 2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여기서 월세를 왜 내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1년 단기 계약을 통해서 이제 운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월세가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이 계산대로라면은 매달 1일에 인건비 주고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이제 그 외 운영비를 쓰고 나면 마이너스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들 통장에 매월 1일에 마이너스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짜릿하시지 않으신가요? 네, 저는 정말 그 몸에 있는 모든 털이 쓴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황당한 거는 저는 진짜 몸을 갈아서 일을 하고 예, 애기 맨날 데려가고 저희 엄마, 아빠, 남동생까지 이제 다 데려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손님이 꾸준히 왔어요. 중요한 거는. 근데 제 인건비도 챙기지 못했고요. 그냥 매달 마이너스였습니다. 자, 앞쪽에 이 사진으로 잠깐 돌아와서 보실 텐데요. 분명히 여기 보시면 9월 순이익, 수입에서 지출 뺀 금액이 88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뭐냐? 월세가 빠져 있어요. 월세가 제가 1,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월세 내고 나면은 마이너스 120만 원. 근데 이게 매달 누적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얹어가지고 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제가 이제 입원실이랑 펜션을 오고 갈 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멀리 했던 PM 사업이 머릿속을 싹 스쳐 지나갔어요. 네, 똑같이 시스템을 사실 말하고 있지만 펜션 사업은 결국엔 내 돈과 영혼, 시간, 그리고 내 아이의 아픈 시간까지 갈아 넣어가지고 시스템을 제가 직접 구축해야 되는 가혹한 구조였어요. 반면에 이제 PM 사업은 어떤가요? 제가 아침에 파트너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오늘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요. 하면은 제 시스템이 멈추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이미 완벽하게 구축된 인프라와 위너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시스템을 활용만 하면 네, 끝나는 거였어요. 그냥 제 열정 하나만 있으면 다 가능했던 거죠. 실제로 제가 펜션 사업을 하면서 이때는 액션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뭐 소비자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액티바이즈 떨어졌는데 대리 주문해달라는 전화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너무 많이 왔었기 때문에 진짜 그런 전화도 너무 반갑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액션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매달 20일, 오늘 바로 PM의 월급 날이었죠. 네, 제가 펜션에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매달 20일이 되면은 정말 소소하게라도 수당이 계속 들어왔어요. 네, 그때 이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병실에 있든 펜션에서 청소를 하고 있든 아무런 제약 없이 이렇게 굴러가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내가 왜 이거를 두고 굳이 사서 이 지옥길을 걷고 있을까? 네, 사람은 역시 매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이제 얻고 나서 PM의 유지 비용을 제가 다시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을 탁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 내는 이 매니저 진입 비용이 80만 원이에요. 네, PM에, 아니, 제가 펜션을 할 때 보증금 1억 냈다고 했죠. 제 남편 돈이지만 물론.
그 매달 들어가는 고정 지출은요, 오토십 유지 비용 14만 2,400원이 전부입니다. 네. 근데 심지어 이거는 허공에 날리는 돈이 아니고요. 나와 내 가족이 마시고 건강해지고 피부 좋아지고 하는 그 주스 값이잖아요. 근데 매달 2천만 원씩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과 다르게 저는 매달 15만 원으로 건강도 챙기고 평생에 이제 권리소득을 구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이래도 나는 펜션 사장을 하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살짝 들어주세요. 네. 궁극적인 목표는 비슷하지만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은 정말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잘만 돌아갔다면 사실 펜션을 하는 뭐 자영업도 성공적인 시스템이 될 수도 있었겠죠. 제 남편이 생각을 했던 것처럼. 네, 하지만 모든 사장님들의 다 공감하시겠지만 본인이 없으면 절대 오토로 돌아갈 수 있는 네, 시스템이 사실 갖춰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 시스템이 갖춰지려면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들고요. 정말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과 관리 체계가 진짜 중요합니다. 스타트업 회사가 이제 대표 없이 절대 잘 될 수 없는 것처럼 네, 또 공간에 한계가 있어서 객실 5개가 만약에 한 달 내내 꽉 찬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매출이 확장되기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뭐 빠른 시간 내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좀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반면 PM은 어떤가요? 네, 뭐 사람과 교육, 관계 시스템이 기반인데 단돈 80만 원에 일단 내 사업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리스크가 있나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만둔다고 해도 주스만 남아요. 근데 그건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손실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시 공간의 제약이 없이 가로, 세로, 무한대로 확장이 돼서 한계를 꼭 깨부수는 소득을 만들어 주죠. 네. 딱 하나 단점이라고는 주변 사람들의 쓰잘데기 없는 걱정을 들어야 된다는 거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여기 계신 사장님들 너무 잘 대처하고 계시니까 단점은 그냥 없는 걸로 치겠습니다. 결국엔 제 인생, 뭐 모두의 인생은 내가 어떤 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죠.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도 늘 시간에 쫓기고 모든 리스크를 짊어지고 예,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돈을 못 벌었어요, 심지어. 네. 그리고 오늘만 삶을 사는 그 비포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어떤 검증된 진짜 제대로 된 도구를 통해서 시스템이 나 대신 일하게 만들고 안전한 미래와 시간을 창출하는 내가 함께 성장하는 애프터의 삶을 살 것인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펜션의 자영업을 호되게 보고 이제 돌아와서 가슴에 깊이 새긴 문장이 하나 있어요. 사실 내가 바꾸고 싶었던 것은 직업이 아니었다. 내 삶이었다. 네, 펜션 사장님 뭐 뻔지르르하게 소리 들으면 뭐 하나요? 주말마다 놀고 싶어 하는 애기 끌고 가 가지고 물티슈 쥐어 주고 청소시키는 엄마였어요, 저는. 네, 사랑하는 가족과 자유롭게 이제 보내는 시간, 그리고 남편의 뭐 그늘에서 벗어나 내 힘으로 일구어내는 안정적인 소득, 그리고 리더님들이 말씀하시는 진짜 경제적, 시간적 자유가 찾아오는 게 제가 원하는 삶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가치를 평범한 애기 엄마인 제가 저에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쥐어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은 펜션 하면서 주 7일 밤낮 없이 몸 갈아서 넣고 뭐 하면은 어떻게든 벌었을 수도 있어요. 더 열심히 광고 돌리고 하면서 이제 계속 손님을 받았다면 뭐 어떻게든 벌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제 아이가 자라는 소중한 시간을 제가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돈을 줘도 절대 다시 살 수가 없죠. 저는 그래서 오늘 당장 돈 몇 푼 버는 방법 대신에 나와 내 가족한테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동시에 선물을 해줄 수 있는 진짜 권리소득의 구조를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PM을 포기하지 않았고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왔죠. 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처럼 이제 멀리 돌아가서 괜히 매운맛 보고 다시 돌아오시지 마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현명하고 완벽한 도구로 PM을 움켜쥐셨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시키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